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 시장을 정리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은 다행스러운 금요일이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어저께 이제 우리가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좀 다소 충격적인 그런 하락을 아마 최근에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밤사이에 댓글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상당히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아침에 시작도 좀 상승으로 출발하고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시장이 좀 어렵게 가는 거는 일단 봉합은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피는 1.34% 올랐고요. 코스닥은 0.62%를 올랐습니다. 근데 코스피에서는 이게 외국인, 그러니까 오늘은 결국은 외국인이 시장을 다 좌지우지했어요. 외국인이 현 선물 양쪽에서 선물은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영상을 녹화할 때까지도 외국인들은 한 7천억 넘게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힘입어서 일부 개인, 일부 기관, 또 외국인들은 현선물 같이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을 반등으로 그렇게 마감을 시켰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간밤에 뉴욕 시장은 기술주 늘 그러했듯이 요즘 아주 그 뉴욕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상승세를 이끌고 뭐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도 내용을 보면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사실은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았거든요. 110만 건. 그러면 사실 시장이 조금 움찔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내리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진짜 어저께 아픈 마음을 좀 달래가면서 아침에 그래도 비교적 부담 적게 출발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미국의 이런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별로 염두에 안 두고 계속해서 지수를 뺐다. 그거는 이제 오늘 밤 열리는 미국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거랑 어떤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옵션 만기일이나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미국 시장이 고무적으로 끝나면서 우리 시장은 아침에 좀 부담감을 좀 덜하게 그렇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반등하는 오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그 기술적 분석 많이 하시는 분들 보시면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후 2시 반을 넘기면서 조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이제 뭐 우연찮게 질병관리본부 발표하고 좀 맞물려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 시작 시가보다 종가가 좀 낮았다는 거 그거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제 우리 시장이 그렇게 큰 폭으로 그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 거는 기관 투자가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어제 그건 좀 지나침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뭐 기관 투자가도 요새는 뭐 2박 3일 매매하고 뭐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좋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뭐 별로 퍼포먼스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다 과거는 이제 그 펀드 같은데 일반인들이 많이 이렇게 넣고 그러는데 요새는 이제 ETF가 활성화되면서 굳이 뭐 펀드 살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줄어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TF
뭐 그냥 엔터만 누르면 사지는데 펀드는 이제 뭐 사고 팔고 해지하고 이거 되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옛날 상품이죠. 근데 요새 이제 ETF가 활성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커버되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기관은 또 기관 나름대로 골치 아픈 점이 있겠죠. 뭐 어쨌거나 어제는 조금 야단 법석을 떤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재료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문제를 삼아갖고 어제처럼 야단 법석을 떨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그거 뭐 그냥 별거 아니야. 뉴욕 어젯밤처럼 뭐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아니 뭐 그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냥 넘어가지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늘 야단법석을 떨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야단법석 그 기호는 아시죠? 야단 그러니까 야외에 단을 만들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야단법석 그래서 그게 원래는 뭐 그 영취산에서 고도마시 떨다 석가모니가 그 법화경을 설법할 때 한 300만 명이 모였다 그랬는데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인도 분들이 워낙 또 그런 거 좀 늘리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걸 뭐 감안해서 뭐 한 30만 명이 모였다 그래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2500년 훨씬 전에요. 그런데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때 진짜 난리가 아니었을 것 같죠. 그런데다가 뭐 대규모의 확성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저 뒤에 딴짓하는 사람 뭐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혼란한 걸 우리가 이제 야단법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식시장은 사실 매번 야단법석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그만 거 갖고도 유난을 떨면 시장이 좀 크게 충격을 받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시장이 지금 상당히 그런 충격에 취약한 상태에 와 있다는 걸 우리가 간파를 해야 돼요. 그걸 간파를 해야 거기에 따르는 우리 전략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어쨌든 간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어제 서로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공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죽으면서 움직일 수 있다. 이거는 누가 피고 누가 뭐 안지 모르지만 하여튼 피차간에 다 어제 공유를 한 거예요. 이 시장은 이런 거구나.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주말을 잘 보내셔야 되는데 제 생각엔 뭐 주말에 우리 백만개미 여러분들 뭐 고민한다 그래서 뭐 뾰족한 수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제 전략상에서 점검을 해놓고 여러 가지 그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좀 편히 지내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펀더멘탈 못지않게 센티멘탈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이 멘탈이 깨지면 이 투자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같이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지는 날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좀 놀라시지 않게 해드리려고 상당히 애를 씁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뭐 그래도 팩트는 주가가 빠지면 기분 좋은 사람 거의 없죠. 인버스 건 분들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그럼 오늘 반등으로서 이런 게 다 끝났냐?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반등세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근데 어쨌거나 어저께 그 개인 또 외국인은 어저께 사실 어제 전투에서는 발을 뺀 거예요. 초반에 한 9시 30분까지는 외국인들이 좀 샀어요. 주요 종목들을. 그러다가 기관이 물량을 쏟아내니까 그냥 발을 빼버리고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은 어제 뭐 2천억 조금 넘게 팔았으니까 떨어진 낙폭에 비하면 어제 외국인들은 손 빼고 구경한 거죠. 기관하고 우리하고
막 난리치고 하다가 오늘 이제 시장을 딱 보니까 오늘 주도권을 외국인 쪽으로 자꾸 뺏겨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건 뭐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닌데 글쎄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인이 막 이렇게 짧은 단타 매매를 하고 기관들은 좀 롱텀으로 간다. 가치주를 위주로 해서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상당히 이제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시장에 대한 결론은 지금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변수가 주말에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시장의 궁극적인 해결은 모든 시장 참여자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주가여야 한다. 지수 적정 수준의 지수여야 한다. 근데 그런 지수까지를 우리가 뭐 조정해서 내려간다. 이렇게 쉽게 얘기했을 때 그게 어디까지면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짜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서 저와 함께 그거를 이제 찾아나가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필요하시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 이거 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finbiz.com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finbiz.com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거 이제 다시 뭐 막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다시 이쪽에 적어드릴게요. finbiz.com. 그래서 그거 사이트를 연결해 놓으세요. 그러면 시장 움직임 알기, 미국 시장 움직임을 새벽에 일찌감치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 보면 우측에 이렇게 맵이 나와요. 맵. 미국 시장에 대한 맵. 근데 미국 시장은 우리랑 반대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펄으면 시장이 떨어진 거죠. 빨개 올라가는 거죠. 미국은 뻘거면 그 맵의 색깔이 전체적으로 뻘거면 장이 떨어진 거고 이게 그린색이 많이 있으면 장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애플, 아마존 뭐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인더스트리별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데 그 바둑판 같은 데에서 한 종목이 차지하는 넓이의 면적이 시가총액 대비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애플이 차지하고 있는 땅덩어리가 뉴욕 시장 전체에 대비 어느 정도 땅덩어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조그맣게 나타나고 뭐 이러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맵을 딱 본다는 건 맵 전체에 흐르는 색깔의 톤만 봐도 이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됐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또 그 밑단에 보거나 그러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극복이 됐지만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걱정하시니까 제가 알려드린 거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어제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 질문이 제가 굉장히 좀 마음 아프고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래서 이제 좀 밤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겁니다. 주식은 다 물렸다는 거예요. 지금 주식은 다 물렸고 돈은 없다. 더 살 돈이 없다. 그러면 정작 지금부터 주가가 빠진다 그래도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수답이다. 그냥 난 마냥 기다려서 내가 산 가격을 언젠가는 초과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데 시장이 바로 반등해서 막 이렇게 나가주지 않으면 그 기간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분들의 얘기가 뭔지 저는 이제 딱 알아요. 제가 40몇 년 동안 주시장에 있으면서 진짜 그런 일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저랑 한 4개월 됐나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만나갖고 뭐 메인 포트폴리오 짜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랬던 분들은 지금도 수익 구간이잖아요. 뭐 그런데 그거를 그거를 저를 일찍 만났어야지 늦게 만났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분들도 뭐 하여튼 100만 개면 들어오셔서 우리랑 함께 하면서 하니까 이제 고민을 같이 해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격려해 주시고 그러는 것처럼
악성 댓글도 무지 많이 달려요. 제가 다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저 그런 거 싫거든요. 그리고 아주 논리도 없고 쓸데없어요. 저는 대충 짐작이 가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달고 있는지. 그런데 뭐 계속 다시든지 전 계속 지울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전 이제 개의치 않고 백만개미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제가 방송하고 시간도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얘기 다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메인 포트폴리오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메인 포트폴리오가 수익 구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현금까지 있으면 이게 금상첨화죠. 그런 분들은 사실 뭐 크게 걱정하실 게 없고 무슨 조언이 필요 없어요. 너무 잘하시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일 어렵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주식은 다 물렸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도 물렸고 그리고 돈은 없고 더 살 돈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이제 그래서 각각의 그분들의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일괄되게 말씀드리고 댓글 달고 이럴 수가 너무 없어서 요새는 그 격려해 주시는 글들도 너무 많아서 숫자가 이제 그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그래 주식이 물렸다. 그거는 이제 팩트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주식으로 물렸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주식으로 물렸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장이 돌았을 때 한번 탄력을 보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장이 빠졌다가 돌았을 때 막 앞장서서 나가는 놈들 있죠. 그것들은 뭐냐면 시장에 그만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인식해도 돼요.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물린 주식이 오늘 같은 상황에서 반등을 못 주거나 어제보다 반등을 못 주거나 왜 마지못해 하는 반등 있죠? 그 뭐 유율로 말하면 뭐 거의 뭐 0.몇 이렇게 나 거의 뭐 이걸 반등 그냥 마지못해 반등인 거죠. 마지못해 빨간불 그려놓은 빨간 숫자 그려놓은 거 같은 거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더 이제 좀 들으시는 분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왔던 주도주가 아니라 변두리 주식. 제가 말씀드렸죠. 변두리 주식. 왜냐하면 그거 처음 사서 물릴 때 메인 주식은 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3월 말부터 따지면 엄청나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겁이 나서 못 사신 거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쪽을 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오늘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누구 만나서 점심 먹다가 진짜 어떤 분이 저 보고 알아보고 이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 얘기예요. 자기는 그랬다는 거죠. 이게 너무 비싸니까 이거 사지 말고 이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이냐, 그래서 물린 주식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달리해야 된다. 첫째, 그 물린 주식이 현재까지 장을 끌고 있는 주도주, 선도주 영역에 있다. 그러면 오케이. 그냥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시면 돼요. 뭐 좀 오르고 빠지고 이런 변동성 장이 지속되겠지만 나는 이거 그냥 계속 가져간다. 이런 이제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바탕에 두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닌 거예요. 오늘 같은 날도 반등을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이거 뭐 누가 봐도 이거 변두리 주식인데 어쩌다가 무슨 재료 하나 나와야 한 이틀 올리다가 다시 되고 꼬꾸라지는 이런 주식이구나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럼 일부를 손절을 해서라도 현금화 시키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뭐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순환매가 되고 뭐 그러지만 이런 유동성으로 내리 뽑는 장에서는
그냥 개꼬리 3년의 개꼬리입니다. 그런 속담 아시죠? 개꼬리 3년 황마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일부 정리해서 그 돈으로 떨어질 때마다 앞으로 변동성이 좀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그런 메인 주식을 좀 사야 된다. 근데 그 어제도 어떤 분이 뭐 열심히 떠들어 놓고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라는 얘기인데 그따없고 누가 모르냐 뭐 이런 분도 댓글 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마 주식해서 돈 벌기 힘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메인 포트폴리오에 주력주로 딱 있고 아직도 이 구간인 분들이 현금을 갖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따라서 트레이딩 매매를 쫓아가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지는 날마다 분할 매수를 해라. 그러면 매수 단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이게 반등 치고 쫙 올라왔는데 내 평균 매수 단가를 넘어서면서 수익이 난다고 생각할 때 팔 때는 이걸 한 칼에 팔아야 된다. 왜? 흔들려서 다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매도 타임을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살 때는 분할, 팔 때는 완샷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물려있는 주식이 변두리 주식이라 이걸 일부 손절을 해서 판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새로운 포트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이 주력주 있는 거를 살 때는 그렇게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 10%는 가격을 불문하고 무조건 사라.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100주 사겠다 그러면 10주는 무조건 사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사고 나서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 그럼 빠진 날만 쫓아가면서 늘리면 되고. 근데 돌아서서 뭐 이틀 더 올랐다 그러면 산 거 그만큼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 그 다음에 꼭지서 내려가면 또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포트에 담는 거하고 트레이딩 매매를 할 때하고 매매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주식 시장에 뭐 이렇게 해서 해설을 하고 또 미국 시장을 중계 방송하고 이런 사람은 많지만 저는 40몇 년 동안 고객들하고 둥글면서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도 제가 그 오판을 내가면서 이건 실제로 체험한 거기 때문에 제가 느껴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적으로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매매 패턴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지금 이런 맛을 제일 안 되신 분, 걱정되는 분들이 변두리 주식으로 잔뜩 물려 있고 현금도 없는 분들, 더 살 돈이 없는 분들, 이게 진짜 제일 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 나오려면 진창을 나오려면 진창을 한번 밟아야 돼요. 진창에서 흙 안 묻히고 나오려고 그러면 점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어쩔 수 없어요. 미스테이크는 first mistake, 첫 번째 미스테이크로 끝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미스테이크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미스테이크를 인정하면 일부 손절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때 사는 것들은 떨어질 때마다 뭐 잘라사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거점 확보를 해야 돼요. 그 주식에 대해.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매매하는데 멘탈이 우선 안 흔들려요.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확보를 하면, 교두보를 확보를 하면 떨어져도 좋고 올라도 좋다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멘탈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고 유동성 장세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또 투자의 그 기간이나 경력이 짧은 분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흔들려서. 왜?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월 말에 들어오신 분 4월 초에 뭐 5월에 처음보다 지금이 어려우신가요? 쉬우신가요? 어렵죠.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가면서. 이건 뭐냐면 시장이 원래 그래요. 이제 시장이 자꾸 진행되고 이렇게 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하여튼 그 단기적인 어떤 고점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시장은 변동성이 심해지고 시장은 더 어렵고 따라서 멘탈은 더 흔들리고 그래서 이제 밤잠 못 자고 아, 나 주식 괜히 했나 봐. 이런 생각에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리는 매매하는 방법에서 이미 그렇게 어느 정도 그걸 해결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뭐 어느 종목 좋아요. 이 종목 사세요. 뭐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아 사세요. 이러면요.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해서 돈 버신 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요. 언젠가는 제가 갑자기 여러분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네, 주식 투자가 평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40몇 년 있었는데 저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지만 원래 여러분 아는 슈퍼겜이나 뭐 주식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간헐적으로 쉽니다. 그때가 언제냐? 장이 별 볼 일 없다고 느꼈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중요한 그래도 시장에서 난다긴다 하는 분들 외부로 얼굴 노출 안 시키고 그분들 돈 많은데 뭐 때문에 뭐 나가서 뭐 저처럼 유튜브하고 그러겠어요? 저는 이거 늙어서 재능 기부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안 그래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오랜 연으로 이렇게 잠깐 나면 쭉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는데 외국에서 받는 경우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여행은 못하지만 아니 거기 왜 갔느냐니까 아니 나 놀러 왔어요. 그럼 장 없다는 얘기예요. 장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분간.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런 기회가 매번 오는 기회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잘해서 좀 버셔야죠. 네,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메인 포트폴리오도 아직 수익 구간에 있고 나머지 현금 가지신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산에를 갔다 올라오면 팔 때는 한 번에 그래서 이쪽에는 트레이딩 매매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뭐 돈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총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 15만 원, 20만 원 벌었다. 그게 어디예요? 그거 이렇게 쌓아가셔야 돼요. 주식 투자는 그런 겁니다. 뭐 완샷에 뭐 이게 로또 맞듯이 한 칼을 끝낸다 그런 거 그럼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지금 손해 구간인데 주식이 시장을 끌고 가는 선도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럼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그거는 해결이 된 문제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고 변두리 주식 갖고 고민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주말이니까 만약에 이 뒷부분 전략 부분 잘 모르시겠으면 시간 나시면 한 번 더 돌려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뭐 이제 주말이지만 좀 편하게 보내시고 이런 변수가 있어요. 밤사이 미국 시장이 옵션 만기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광화문 집회에서 확증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는 이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안 되지만 막 500명 넘어로 간다 이러면 조금 다음 주 시장도 골치 아파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은 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는 분들의 계좌를 신뢰를 하나 가지고선 여러 가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영상을 정리하고요. 뭐 이래나 저래나 주식시장은 늘 그런 거니까 주말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가지시고 그런 다음에 월요일 시장 지나고 다시 저는 정리해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엔 정말
고생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주말 편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